어서 오십시오. 같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면 네. 최근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 특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걱정이 많이 되죠. 예. 네. 어떤 내용 주로 걱정 많이 하십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왔는데요. 독도 분쟁이 있다는 거는 그 분쟁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분쟁이 있다는 거는 독도 영유권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잘 모르겠다. 내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일본의 영유권일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 영토 보존을 최전방에서 맡고 있는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은 아니고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견이 있다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분쟁이 있으면요, 이게 법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막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됩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남중국해 난사군도에서 중국하고 베트남 사이에 상당한 수준의 그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쟁 지역이라고 한다는 독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는 한일 간에 군사적 충돌로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분쟁이라는 단어를 실제 쓰면 안 된다는 안 말이죠. 되는 분쟁이라는 단어는 결국 네. 그 분쟁이라고 주장하는 그 국가가 네.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맞습니다.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지금 위중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 영토 분쟁이 있다보다도 그 다음 대목이 더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 있어서 언제든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네, 예, 있다. 맞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이걸 자꾸 빼놓고 네네, 예, 얘기하는 예,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분쟁 지역이라고 전제하고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사실 모골이 송연한 얘기죠.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또 일본한테 굉장히 호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방부가 해왔던 또 중요한 어떤 그 어처구니 없는 행태는 뭐냐 하면은 독도 방어 훈련을 거의 죽여버린 거예요. 북한 연평도 주변에서 포격 훈련을 하면서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는데 여기와 관련된 합동참모본부의 브리핑 먼저 듣고 토론 국방부는 오늘 0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 지점은 NLL 북방 일대입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 전 의원이 이제 일단 군사훈련으로만 보고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거는 1월 3일 날 우리 한반도 주변 3개 해역에서 일제히 한포를 동원한 해상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신문 펼치면 이렇게 불바다 같은 사진들 자주 보실 건데 그도 모자라 가지고 지상에서의 접경 지역에서 우리 지상포 발사 훈련도 같이 했거든요. 그 연초에 거의 불바다였어요. 이제 그러다가 북한의 반응이 그나마 늦게 나온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북한이 해안포를 쏘면서 그 등산고, 장산고들. 그러면은 이제 김정 박사께 여쭤보면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기획되어서 실제로 우발적 충돌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총선까지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이런 걱정을 실제 국민들이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가장 획기적인 합의를 한 것인데 네. 그 합의에 대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정부가 저희 부분적인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얘기는 우발적 충돌이 가능한 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발적 충돌을 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을 갖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남북 간의 군사적인 영역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판단도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그렇다면 누구든 소위 군사적인 우발적 충돌이나 우발적 충동으로 야기될 한반도의 준전지 상황 또는 예를 들면 평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측면들을 군사적인 어떤 일정한 도발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그 가능성들의 여백들을 가지고 정치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교수께 좀 여쭤보면, 자, 이런 상황들이 그러면은 북한의 일방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해안포 사격 네. 훈련 이런 게 아니고 남북 간의 일정한 긴장들이 유지되고 고조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시그널이 굉장히 좋지 않은 충돌 가능성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우리가 긴장감을 네.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십니까? 우리가 긴장감보다 뭐 9.19 합의 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남북 북한 간의 그 군사적 충돌의 완화 장치, 조정 장치, 통제 장치가 지금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야말로 서로 맞가는 상태인데 뭐 정치적으로 이런 그 안보몰이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뭐 이제는 선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안보몰이를 할 경우에 북한이 이것이 한국 정치에 미칠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는 좀 자제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우발적 충돌로 일어나지 않도록 가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북한 정권에 기대하기가 아예 없다. 어렵죠. 예. 그리고 자기네들의 어렵다. 입장들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예, 북한도 이거를 70년째 해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북한은 이제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가 9.19 합의를 폐기함으로써 뭔가 수순을 밟고 있으니까 거기에 똑같이 이제 대응을 할 대응을 하는 수밖에 거죠. 없다. 예. 또는 더 강하게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까? 여러 북한은? 가지로 이제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북한을 일종의 테러 집단으로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예. 북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입니다. 단지 그 국가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메커니즘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해가 안 되는데 주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하는 문제들이지 테러 집단으로 생각을 하면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밖에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김정대 의원님 국회에서 활동하신 거 좀 뭐 국방위에서 계속 하셨는데 뭐 이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 내에서 북한을 테러 집단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 체제 또는 테러 집단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뭐 저는 무제한이 많다. 다 무지하게 그렇죠. 많다. 맞죠. 예. 무제한이 많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주권 국가가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 질서로 흡수 통일해야 될 대상이고 주적인 뿐이에요. 예. 주적일 뿐이죠. 주적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는 뭐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두 국가론보다도 하나의 어떤 주적 개념이 더 우선시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테러 집단이면 우리가 교만하게 되거든요. 예. 예. 위험한 존재들인데 그 테러 집단은 제거해야 되는 제거해야 대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 테러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는 뭔가 이들의 군사력이라든지 어떤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까니 보는 그러한 그 예. 심리 상태가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IS를 볼 때라든지 중동의 테러 집단을 볼 때 뭐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뭐 총 들고 뛰어다니는 원시인 정도로 생각하는데 예전에 보니까 뭐 엄청나게 잘 이렇게 무장돼 있더라고요. 하물며 70년 동안 전쟁 준비만 한 북한을 상대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뭐 9.19 합의 폐기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만큼 이제 인과응보를 이제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윤석열 정부는 현재 북한을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대화의 창도 열지도 열지 않고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협의나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예. 그 전제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아니 거죠. 이거 우리 국가가 독도를 뭐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자, 정신이 나가버린 국방부다. 그래서 정신교육 자료를 보니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했고 아까 방송 초두에 이용준 교수가 말씀하셨던 내용 분쟁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그것은 무력 충돌도 감수할 정도로 감수하는 거고. 예. 감수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자, 지금까지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했 정치인, 정부 없었죠. 없었죠. 네. 속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해도 발언을 못했죠. 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아니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는 뭐 사람들 그런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지만 이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학자들은 독도를 전문가들은 분쟁 지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식하지도 않고 발언도 네. 한 적이 없다. 그럼요. 예. 왜냐하면 분쟁 지역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그럼 국제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물론 이것도 분쟁 지역이 아니죠. 분쟁 지역이 아니다. 분쟁 지역이라고 하는 건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중국하고 베트남 같은 그런 식의 영유권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이 갈등이 표출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지금 이 독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 자체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 어느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 심지어 일본 학계에서조차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에서도요. 일본 국제법 학계의 대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첫째는 무관심이고 두 번째로는 독도 문제를 너무 많이 건드리는 건 한국의 민족적 자존감 자체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한국 정부의
어떤 어떤 정책과 행동의 있던 범위를 자유 공간을 굉장히 축소한다라는 그런 지금 입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자, 일본도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뭐 언급하지 않거나 또는 이 단어를 쓰지 않는데, 그럼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신원식 장관이 그리고 안보실 차장이 지금 김태호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검수, 감수,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다 개입했는데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단은 국방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속마음을 대변하는 쪽으로 집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게 정신교육 교재를 작성하기 위한 방침을 결정하는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국정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부 다 들어갔어요. 대통령실 주관으로 해서 안보실 주관으로. 그리고 이제 집필 방향이 된 거고, 이걸 민간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보니까 엉뚱한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도 영토 분쟁은 강한 의지로 저는 이렇게 기술했다고 봅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 아니에요. 절대 실수 의도적으로. 아니에요. 이건 강한 의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에 집단 정서입니다. 자, 법학자시니까 네. 실제 이게 이제 그 헌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물론이죠. 장관이나 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만큼 예.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럼요. 예. 근거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헌법상 우리 영토 규정이 있고, 또 대통령이 그 헌법상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가의 영토를 수호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국민에 대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정면으로 지금 위반을 해버린 거죠. 탄핵 사유도 해당된다. 당연하죠. 예. 예,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있습니다. 의외로 있고요. 그 사람들의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정서를 대변을 했기 때문에 신원식 장관은 결코 실수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의도적인 계획가에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고 영토 분쟁 지역이다. 특히 독도 같은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땅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네. 사람이 신원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는 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람들, 이제 제일 거기에 선봉에 서는 사람들은 공황과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익숙한 곳으로부터 벗어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민주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그 친일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력 속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중앙청 허물 때도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 식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권토 중례를 하려고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도를 걸고 이제 늘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할 때, 그때 이제 5.16 후 아닙니까? 그 직후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고 김종필이 일본에 특사로 가잖아요. 그때 그 대화록 보십시오. 그 일본에 돈 빌리러 가니까 독도 그거 암초인데 암석이고 그 돌덩어리 그거 양국 간에 분쟁의 불씨가 되니까 그거 폭파시켜 버립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일본에 잘 보여서 돈 빌려오고. 근데 그 일본에서 돈 빌려서 대한민국의 이만큼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차라리 그때 폭파시켜서 그냥 저 알턴이 빼버리지. 이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오늘 거고. 아침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임시정부 기념관으로부터 광복군에 관련된 이제 어떤 학술 회의를 한다고 11월 달에 좀 발표를 해줄 수 있겠냐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영광입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스케줄로 봐서 그걸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닌데 제 인생에서 제일 학자로서 프라이어티가 이제 이 독립 운동에 대한 재조명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화를 하신 분께서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쉽게 받으니까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혹시 프로젝트라도 떨어질까 봐 그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네. 이게 지금 나도 이런 걸 매일 느끼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제가 하지만 욕먹어도 독도에 대한 네네. 것을 아니 그 정도까지 가서 이미 정신적 식민화는 시작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제자들 먹여 살려야 되는 대학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연말에 용역 검수도 받아야 네. 되고
뭐 해야 되고 요즘 광복, 독립 이런 거나 얘기했다가 어떤 밖으로 날아가면 네. 아이고 당연히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정신적 식민화 과정이라고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있고 우리 같이 여기서 떠드는 사람들은 무지한히 용감한 사람으로 봐요. 우리 당연한 얘기를 용감한 한 게 건데. 아니라 무식해갖고 다 떨어졌어. 저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이번에 R&D도 다 떨어졌어요. 예, 저희 그 학술지 하나 내는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이게 이런 정서 속에서 이런 정부가 들어오면요, 사실 뭐 연구비도 많이 들어오고 저 같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니 네. 근데 조금 이제 제가 돌아가서 질문을 좀 드리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독도가 분쟁 지역이다 또는 친일적 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보통 국민들이 이해할 때 실제로 그런 국민들이 몇 퍼센트 좀 된다. 아니, 일반적으로 제가 퍼센테이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소 입장을 변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일반 국민들은 모르겠는데 사실은 학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는 분들은 좀 가끔 보입니다. 그 예. 말씀은 이제 뉴라이트 쪽으로 경도됐거나 그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는 예.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예로 말씀드리면요. 예. 반일 종교주의란 책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40만 부 이상 팔렸을 겁니다. 예. 이 책을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사람도 예. 있어요. 이 책이 나오면 이 책을 읽고 술집에 가서 내내 이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라고 하는 건, 교수들이 책을 냈어? 야, 명확한 근거가 있는데, 니들이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잖아. 맞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 책을 사면서 돌아다니고 어느 사람들은 책을 10권 20권 사가지고 선물도 합니다. 선물도 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야 그런 잘 썼는데 내용은 완전히 황당무계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저희가 반대로 일제 종족주의라는 책을 냈었거든요. 예, 예. 저희 10,000부도 안 팔렸습니다. 이 마케팅의 그것은 뭐 문제도 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게 제가 이건 이제 그래도 학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네. 어떤 거냐면요. 이 구조가 소위 동업자 카르텔입니다. 신원식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뉴라이트 사관에 경도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뉴라이트 이데올로그들이 있어요. 그 이데올로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좀 변환시킨 정책적인 어떤 아젠다들을 이쪽에서 정권이 실행을 하는 거죠. 소위 손발이 돼갖고. 자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안에는 네. 독도가 분쟁 지역이 되면 일본하고 우리가 더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단 1%라도 있습니까? 그 뉴라이트 이데올로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설득됐을 수는 있죠. 그럼 그럼요. 신원식 예, 장관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저는 신원식 장관은 그간에 제가 뭐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하지만 그간의 언행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그냥 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영유권에 그치? 대해서는 본인이 네네. 실제로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예.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분쟁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봐도 12.20 사태에 대해서 한때는 또 애국적인 군인들의 뭐 분기라고 하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또 군사 반란인 거 맞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입장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원래 개념이 없는 사람이네요. 일단 그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신원식 장관의 인격을 폄훼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은 그 말의 지금 흐름, 정치적인 발언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구체적인 뭐 예를 들어서 이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들, 뭐 난 죽어도 뉴라이트다 이렇게 그것도 나름의 지조를 하고 지조를 갖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예전에 국회의원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영유권 분쟁 했다, 있다, 사실이다 이렇게 했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 80년대 일왕이 사과를 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 잘 아시는 무라야마 다마를 통해서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그랬고 김대중 오비치 공동선언이 나온 겁니다. 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저게 전형적인 이번 정부의 지금 생각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 군국주의 일본과 그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냐?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아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누구죠? 기시하고 사토예요. 예. 전형적인 55년 체제의 그 자민당 체제라는 게 전형적인 군국주의가 가면만 쓰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일왕이 사과를 했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사과가 무슨 사과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그런 식의 사과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저렇게 이제 발언한 것은 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개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뭐 개념 없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네. 저걸 이제 잘못된 정보 또는 역사적 사실을 가져와서 자기가 합리화시키는 과정에서 나왔으면 저 사람만 땡그랑 자르면 끝나는데 안 자릅니다. 자기 입장들을 다 대변해 줬는데요. 대변해 줬는데 네. 그러면 그 배후에는 이데올로그들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게 사실 동업자들입니다. 제가 학계에 있어서 그러는데 저런 동업 많이 합니다. 동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거 이 학계 내에서 힘이 어떤 데 있는데요? 연구비예요. 연구비 예. 많이 들어오면은 그 주위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는 거고 힘을 갖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그거를 또 집행시킬 수 있는 권력을 원하고 권력에서는 또 이데올로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깜빡 놓쳤는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일본의 궁극적인 사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미래지향적 아젠다로서 그 공동선언을 낸 거죠. 사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 얘기하지 않았어요. 선언이라는 것이 이제 네. 실제로 법적 실효를 갖는 사과가 아니라는 네, 그런 그래서 말씀이고. 거기까지 가기 위한 굉장히 페인스테이킹한 오랜 지금 길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시작을 한 거죠. 그쪽 방향으로 길을 튼 거죠. 신원희 장관 같은 경우 저렇게 이제 발언하는 것은 개념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는 할 만한데 만약 개념이 확실한데 네. 일종의 배후에 있는 이데올로그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또는 그 사람들에 동조하면서 실제로 독도가 영유권 분쟁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으면 일본으로 보면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절호의 이거 기회죠. 지금 공론화시켜서 뭔가 앞으로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수없이 많은 근거 자료를 들이대는 게 전부 신원식 장관이 만든 말과 예. 이제 국방부 자료를 봐라, 니들 자료를 내가 각주해낸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지금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근거 바로 지금 맞아요. 실탄을 다 마련해. 지금 분쟁 지역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독도가 당연히 그 한국의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모든 레퍼런스나 자료를 일거에 거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국민적 반발이 있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원식에 대해서. 파면해죠 대통령이 원래대로. 대통령이 저건 파면을 하든지 파면감이에요. 아니면 영토 주권에 예. 대했기 때문에 그 영토 주권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시켜서 이것이 뭐 무슨 이제 그 범죄 사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간다면 강력하게 대통령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아예. 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 뭡니까? 뭐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바라는 게 아니고 영토 주권을 포기한 장관을 바랄 걸 바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저 경로했다 그러지만은 해명이 나왔어요. 경로 안 했다. 그냥 그래, 아니 좀 잘하지 그랬어. 가벼운 질책이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같은 생각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아시잖아요. 강제징용 손해배상을 우리 사법부에서 판결을 했는데 됐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한일관계 풀겠다고 얘기하고 부산권 정부도 안 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거와 이걸 기준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국민 전체가. 그렇죠.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일본과 충분히 손잡고 네. 독도라도 내주고 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예. 공산 전체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빼줄 거 빼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근데 거죠. 그 이외에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외교부 입장은 그거죠. 우리가 그냥 실효적으로 지배하면 된다. 독도는 말할 필요 없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제기하면 안 가면 된다. 안 가도 아무 문제 없다. 대신 나중을 대비해서 자료를 잘 만들면 된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요거 잠깐 제가 예. 오늘 기왕에 요 전문가랍시고 나왔으니까 예, 요 예. 말씀하신 거 우리 사회에서 실효적 지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독도는 우리가 아까 지금 거기 해경이 지키고 있지 아니, 않습니까? 전경이가 있어요. 전경이 그러니까 네네. 경찰이 지키죠. 네, 경찰이 지키죠. 이거를 실효적 지배라고 하면 안 되고 정상적 영토 관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실효적 지배는 전통국제법에서 무주지에 대한 어떤 그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독도가 우리 영토거든요. 그냥 그래서 해 군의가 있는 게 아니라 전경이 가서 그냥 거기를 일상적 영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외교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발언했을 때의 파급 효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좀 모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뭐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 우리 이 토론을 통해서 오늘 끝파 토론을 통해서 꼭 실효적 지배를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러네요. 일상적 영토 관리다 이렇게. 일상적 영토 관리와 실효적 지배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개념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섬하나 프랑스가 먼저 딱 점유하고 지배하고 있으면 영국이 그래 그건 네 거야 이럴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주지 선점의 원칙이라고 선점 원칙이고, 과거에 이제 예. 제국주의 시절에 네네. 각 국가가 가지고 네.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주인 없는 땅을 관습이죠. 예. 어떻게 이거를 이제 예. 나눠 갔느냐, 했을 전쟁은. 때 그 원칙이 예. 무주지 이제 선점의 원칙이 제가 있었는데 하나 제대로 아니 전혀 새로 다 배웠습니다. 전체가 다 예. 지국에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일상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네.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외교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좀 더 뜨겁게 하면서 가기 위해서 자 독도 분쟁 지역과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를 좀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잠깐 보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不法に占拠してんだから自衛隊取りに行くよって言えやいいのにさ。 문제는 이제 신원식 장관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정신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여기까지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고치자, 회수하자, 바로잡자 이렇게 끝이 날 일이냐 아니면 이 문제가 정말 이제 한일 간의 복잡한 문제로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느냐 이거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아마추어 레슬링에서 빠떼루를 걸린 거죠. 예. 예, 이거는 사실은 좀 빼도 박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이렇게 실수하는 건 순식간인데 빠져나오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가 듭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이거 예. 잘못 만들어지니까 회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근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게 이제 국가 실행의 문제들인데 외교에 있어서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여러 가지 그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식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천명을 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냥 개인이 술 먹다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되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신원식 장관을 내세운 상태에서 독도를 분쟁 지역화로 우리 스스로 규정했다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야당이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안을 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예, 지금 이거를 묵혀두면은 우리까지 한통 속이 될 판이에요, 지금. 예. 이 냉엄한 국제 질서에서 얼마든지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나는 신원식 장관에 대한 호불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가적 차원의 국가적 차원 의제가 돼버렸다. 지금 현재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조치할 의사가 없다. 없죠. 네.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금으로서는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치적인 문제 그러면 독도 아니겠습니까? 넘겨주면 그냥 뺏기는 겁니까? 아, 그렇게는 안 되죠. 예. 우리가 이제 일단 우리 영토로서 고유 영토로서 영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 현재로서 일본이 어떤 뭐 강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일시에 독도를 다시 이렇게 병탄하거나 뭐 그럴 만한 지금 징후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본도 사실은 별로 크게 그 정부가 저렇게 뭐 둥기둥기하는 거 이외에는 학계에서도 큰 관심은 없어. 예컨대 일본의 제일 유명한 국제법 학술지가 국제법 외교잡지라고 있는데 거기 인덱스를 보면은 독도에 대한 논문은 1967년에 딱 한 편 나왔고요. 그것도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수역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였습니다.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생각고하고 북방 사계 도서하고의 연계성 속에서 독도를 또 토해낼 수도 없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뭐 가시가 걸려갖고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본은 독도 문제를 저렇게 집요하게 분쟁 지역화를 시도하는 것은 네.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해저 자원이 너무 많다. 근데 그런 건 되게 기능적인 문제죠. 기능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륙 진출의 일종의 교두보죠. 그러면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있을 마찬가지, 때 예. 일종의 이제 무주지였던 그곳을 네. 먼저 찍으면서 네, 결국 제국주의 세력들끼리 그렇죠. 소위 말하는 땅덩어리 갈라갈 때 이거 우리 거라고 네. 그냥 고시 하나 했으니까 그거 우리 그렇죠. 땅이다. 뭐 이거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아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살아갈 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독도가 얼마나 된다고 살아가는 땅이냐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대륙 진출의 교두보기 때문에 비단 그들의 야욕이 독도 하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지금 독도를 통해 갖고 한반도로 진출하고 또 대륙을 진출하고 싶죠. 일본은 흉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서태평양 양상이 둥둥 떠갖고 매일같이 땅이 흔들려요. 네. 살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실제 일본 그 행정 수도를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저 관동 대지진 이후에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좋은 땅을
다시 들어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간의 외교부는 나름대로 이거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한 고도의 그 대응 논리를 가지고 무대응 원칙으로 했었는데 지금 한국 정부의 핵심 라인에서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를 거꾸로 해주네요. 이걸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학자로서는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건데, 예, 제가 뭐. 국제사회는 지금 분쟁 지역이라고 인식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죠. 아닙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미국은 입장이 미국도 공식적인 입장은요, 분쟁 지역으로 하지 않고 그 주권 영역을 사우스 코리아라고 미국의 그 국립지리원에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그러면은 김 의원님 어떻습니까? 미국도 분쟁 지역이 아니라 그러고 국제사회에서도 학계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를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장관이 나와가지고 뉴라이트들하고 이게 분쟁 지역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근데 확실히 술 취한 사람 같아요. 술 취한 사람. 내가 저기 그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국방부 장관 신년사가 기자들한테 배포됐어요. 근데 국방부를 국장부라고 써놓은 거야. 뭐 즐거운 국장부라고. 국장부. 비읍하고 지읒하고 옆에 있으니까 하는데 이게 안 걸러져요. 언론에 다 배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회수를 해. 아니 이미 보다. 그런 다음에 문맥이 완전히 바뀌어요. 즐겁게 싸워서 이기는 군을 만들자인데. 즐겁게 싸워. 아니 그러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한테 야 우리 이렇게 싸우니 즐겁지 이랬을까? 뭘 즐겁게 싸워. 그게 6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지워 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일개 부처의 그 저기 신년사가 어디 의원실만도 못해요. 그 저기 표현이 너무 이상하고 오자 탈자도 치명적으로 나오니까 무슨 국장을 치러 왜 국장부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기는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인지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그 비서실이 대통령실 같이 술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요, 그 군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전투를 하러 나가면 주역 괴를 봐요. 그러니까 질싸움이면 안 나갑니다. 싸움에서 지면 누가 죽느냐? 패배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군인들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준비해서 우리의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승리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는데 뭐 즐겁게 전쟁을 해요? 즐거운 전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전쟁인 거고 목숨을 건다는 건 절멸이에요. 그 순간 사라져버리는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그따구 얘기를 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국제사법재판소 문제에 대한 좀 오해가 있어갖고 이제 아까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주권의 본질적인 영역은 법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럼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희가 독도를 겨누면 우린 도쿄를 겨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ICJ가 보통 국제사법재판소 유엔의 정치적 사법기관이라서요. 우리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기능입니다. 모든 법을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주권의 기본 영역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국제사법재판소로 갈 수가 없는 거네요. 독도 영유권 분쟁.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약상 갈 수가 있죠. 어떤 케이스를 막론하고 주권 국가가 원하는 법적 분쟁을 가는데 일단 이건 법적 분쟁이 아니고 왜냐하면 분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런 정도의 사안을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쟁으로 가서 안보리가 다루겠죠. 그러면 일본은 지금 사법재판소를 한번 가보자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계속해서 이것에 대한 이제 그 소위 컨포메이션 이제 그 공고화를 이제 한국의 영토로서의 공고화를 이제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일본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일본도 처음에는 1905년에 무주지를 자기네가 점거했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일본 그 외무성이 일본이 고유 영토였는데 1905년에 확인했다라고 재확인했다라고 그렇게 그것도 이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무주지 실효적 지배 이런 논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국제법 이론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 대구 TBC에서 최근에 어떤 전시회에서 이제 보도했던 내용 사진을 보니까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이미 그 1877년도에 미국의 아시아의 자유 및 정치 지도라는 곳, 또 1905년 튀르키예에서 뭐 지리부도 만든 것도 저게 이제 빨간 선, 파란 선이 우리나라 이제 영토 선인데 그런 이제 국제사회에서 만들어놨던 저런 여러 가지 자료들도 독도가 한국
조선, 영토라는 걸 명확하게 다 해놓고 그것이 아닌 것을 찾기가 어렵다. 네, 그럼요. 저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이 있지 예.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이번에 다시 이런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허위 사실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저건 뭐 저렇게 보도를 했던데 어불성설이에요. 저건. 어불성설인데 네, 뭐 독도가 일부 뭐 분쟁 지역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좀 충격적인 게 이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지금 통용이 되어서 별것 아닌 일처럼 넘어가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저는 좀 안타깝고 슬프다 이런 생각이 단 한 명의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사안을 보고 있다면 이용준 교수님, 자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분쟁이라는 단어를 왜곡해서 쓰고 있고 국제사회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일본 편에 서가지고 일본 주류도 아닌 극우주의자 논리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의 장관이나 또는 우리 정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뭐 그건 정치의 문제라도 저는 학자로서 매우 이 문제가 아쉽고 팩트를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분쟁인지 분쟁이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께서 좀 더 깨어있는 생각으로 좀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좀 인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 이제 총선 때 국민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 길로 책임을 선택해야 지는 되는 거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정치적 뭐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정부건 총선이나 대선 또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정책에 대한 또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오늘 나와서 사실은 뭐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뭐 뭐를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이게 지금 왜 잘못됐는지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국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아니고 생업에 바쁘신데 독도가 분쟁 지역인가? 그리고 많은 경우가 그건 말로 하면 국제사법재판소가 헷갈리지. 갖고 우리 뺏기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으셔서 뭐 조금 제가 이 부분을 어쨌든 국제법을 다뤘던 사람 입장에서 이게 이렇다라는 앞뒤 정황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뭐. 참 교수님 말씀 들으면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역사적 사실도 왜곡하고 한일 관계의 정말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각국이 해야 되는 당연지사의 일들이 있는데 그거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일본 극우주의 논리에 빠져 있는 기시다 정부에 오히려 발을 맞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장단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